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활동이, 네, 별표 2개.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 요것만 이해하면 앞으로 1차 부등식을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부등식 2보다 4가 크다. 와 비교하여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한다. 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 여기에 어떤 수를 더하는지, 어떤 수를 빼는지, 어떤 수를 곱하는지, 나누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2와 4에 2를 더하고 똑같이 2를 더했어요. 그럼 여기 결과는 4고 여기 결과는 6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커요. 그런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도 똑같이 2와 4가 있는데 여기에 더하기 2, 여기에 더하기 2를 하면 어차피 얘가 지금 큰 상황에서 똑같은 수를 더한들 크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러니까 그 크고 작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마찬가지로 빼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2를 곱했어요. 2를 곱했어. 그럼 당연히 얘가 훨씬 커지겠죠. 왜냐면 두 배를 한다는 건 양이 원래 2가 요만큼이고 4가 요만큼인데 두 배를 한다는 건 얘는 요만큼 되고 얘는 이만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2가 요만큼이고 4가 요만큼인데 나누기 2를 해서 절반씩만 남은다고 해도 당연히 이 남은 양이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자, 음수를 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음수를 더하는 경우는 이거 결과가 0이고 이거 결과가 2잖아요. 음수를 더한다고 한들 사실 2를 마이너스 2를 더한다고 한들 2를 뺀 거와 결과가 같잖아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마찬가지로 음수를 빼는 건 2를 더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가 자, 2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예요. 4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에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왜?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보다 더 크니까요. 자,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얘는 칠판에다가 합시다. 자, 요 경우만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되는데 칠판에다가 여기 0,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이렇게 있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라고 해봅시다. 자, 2에다가 원래는 잘 안 보이네. 자, 2보다 4가 크다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음수를 곱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음수를 곱하면 요 2가 어디로 가요? 이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리고 여기 4가 어떻게 되냐면 쭉 가서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크로스가 돼요. 쭉 돼가지고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뒤바뀐다. 음수를 바꾸면 음수를 곱하면 결과가 뒤바뀐다라는 거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누는 것도 네, 이렇게 부등호가 바뀐다. 그러면 부등식 2보다 4가 크다를 비교하여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언제인 거를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나머지 지지고 볶고해봐야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죠. 양수를 더하거나 음수를 더하거나 더하는 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양수를 빼거나 음수를 빼거나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예시를 통해서. 그래서 자,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부등식의 성질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1번 A가 B보다 클 때 B가 A보다 클 때 A에다가 어떤 수를 B에다가 똑같은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 이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C가 어떤 수준인지 간에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도 B가 A보다 클 때, 이번에는 C가 양수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죠. 나눠도 안 바뀐다.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유일한 경우였죠. B가 A보다 클 때 음수,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린다. 양변의 음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린다. 이렇게. 왜? 애초에 얘가 더 크다는 건 얘가 더 크다는 건 수직선에서 뭐 얘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B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더 크다는 건 수직선에서 B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크로스가 나잖아요. 크로스가 나서 위치가 바뀌어요. 여기가 A씨고 여기가 B씨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부등식을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얘를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게 A가 양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9랑 마이너스 100이랑 누가 커요? 마이너스 99가 커요. 그죠? 여기에 음수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해 봅시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99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99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99는 99가 돼요. 마이너스 100은 100이 돼요. 그래서 결과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음수를 곱하면 요 수직선 상에서 위치가 크로스 된다고요. 크로스. 음수를 나눠도 위치가 크로스 되겠죠. 그죠? 얘가 원래 있던 애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상관없이 그냥 요 수직선 상에서 보자고요. 수직선 상에서 크로스가 되면 위치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제 교과서 쭉 봅시다.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을 뺄 때 요거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때 이 같은 수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문제. 자, 3번 문제인데 이거는 A가 B보다 클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세요. 야! A가 B보다 클 때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해요. 너무 쉽네. 자, 그 다음에 요 수직선.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요 수직선을 잘 보세요. 이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이 위치가 크로스가 안 된다고. 이렇게 크로스가 안 되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이제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를 나눈 경우인데 요 말을 잘 집중해서 봐야 돼.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를 나눈 경우인데, 자, 수직선을 보면 여기에 크로스가 안 일어나죠. 즉 오른쪽에 있었던 애는 여전히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었던 애는 여전히 왼쪽에 있는 거예요.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크로스가 안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 간극은 넓어지거나 간극은 좁아질 수 있겠지. 2배를 하니까 간극은 당연히 더 벌어지고 2를 나누니까 간극은 당연히 더 좁아지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등식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를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얘도 결국은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뭐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니까. 자, 부등식 양변에 이번에는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를
나눈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크로스가 나죠. 여기도 크로스가 나죠.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를 나눈 경우 크로스가 나잖아. 크로스가 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치가 바뀐다고요. 위치가 원래 오른쪽에 있던 애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자, 수직선에서 왼쪽이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컸던 애가 작아지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나네요. 같은 음수를 나눈 경우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등식 양면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를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왜? 수직선에서 크로스 된다. 이 크로스가 무슨 의미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에 가고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같은. 자, 요거 문제 풀어볼까요?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를 나눴으니까 당연히 다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죠? 자, 부등식의 성질, 요것도 아까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기 전에 미리 정리한 거니까 이거 거의 별표 100만 개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 별표 100만 개고 이거 쭉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은 넘어갈 거예요. 자, 문제 6번 멈추고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6번. 문제 6번 멈추고 풀어봅시다. 자, 문제 6번에 별표 3개예요. 있잖아. 8a-2랑 8b-2의 크기 비교를 물어봤어요. 뭐를 주고? 얘를 주고. 그러면 얘를 이용해야겠죠. 뭐냐면 얘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A가 B보다 크니까 여러분들 이걸 만들려면 빼기를 먼저 해야겠어? 곱하기를 먼저 해야겠어? 곱하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 선생님 저는 2를 빼고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2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8을 하면 얘까지 곱해지잖아요. 얘까지 곱해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양변에 여기 양변에 첫 번째 양변에 곱하기 몇을 한다? 곱하기 8을 한다. 그러면 8a, 8b인데 8은 양수잖아요. 같은 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에 2를 뺀다. 빼기 2를 할 거예요. 그럼 8a-2, 8b-2인데 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니 양수를 곱했고 여기다가 양수를 곱했고 사실 얘는 부등호 더하거나 빼는 건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끼치니까 요 곱해진 것만 보면 되죠. 아,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얘는 어차피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음수 곱했죠. 지금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제대로 풀어봅시다. 여기에 뭐 하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5분의 b인데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죠. 더하기 1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부등식의 성질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